그래서 처음 대통령 만난 날 제가 세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그 중에 하나가 소득주도 성장으로 이 신정부의 경제정책이 다 이렇게 도배되어 있는데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소득주도 성장만으로 이 경제정책을 커버할 수도 없고 또 이게 정쟁으로 말려들 가능성도 있는 이념 논쟁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제 혁신성장을 주장하겠습니다. 하락을 막고 인사청문회에서 제가 혁신성장을 강하게 주장을 해서 이제 부총리 시작을 했는데 1년 반 하면서 많이 그 청와대와 정책 대립각을 세웠습니다. 최저임금 인상, 또 근로시간 단축, 또 부동산 문제, 법인세 인상은 제가 이제 그 브레이크를 많이 걸어 편이었고 혁신성장은 제가 주장하고 이제 청와대에서 브레이크를 거는 그런 사항이 1년 6개월 동안 진행이 돼서 안타까웠습니다. 그러고 이제 나왔는데 이제 최근에 보면 그 후에 지금은 소득주도 성장을 말은 이제 완전히 자취를 감춘 것 같아요. 혁신성장만 나오고 있고 제가 그 주장했던 대로 했더라면 최저임금도 그렇고 혁신성장도 그렇고 부동산 문제도 그렇고 좀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왔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의도가 꼭 성공한 정책을 만드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경제 정책에 정치 이념이 들어가면, 정치 이념이나 진영 원리가 들어가면 경제 정책이 왜곡되기 쉽다. 이렇게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검찰총장까지 이번 정부에서 했지만 임기를 채우지 않고 중간에 나서 바로 정치에 뛰어들었습니다. 저는 부총리를 그만두고 지난 3년 동안 기득권 내려놓기 위해서 노력했고 전국을 다니면서 국민들 만났고 바로 정치에 뛰어든 것도 아닙니다. 윤 후보는 과거를 재단하는 수사 책임자였었고 대한민국의 지도자로서 필요한 미래 비전과 정책 컨텐츠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고민했는지 저는 상당히 의심스럽습니다. 아마 과거 재단한 일을 했기 때문에 미래나 대한민국 안달라는 생각 거의 안 하셨다가 갑자기 이렇게 정치판에 뛰어들면서 이제 대선 후보자로 나온 게 아닌가. 저는 16년에 비전 2030 만들어서 25년 뒤 대한민국에 대한 비전을 만들었고 그 후에 예산실장 또 부총리 내리기까지 대한민국의 전반적인 국정 운영과 미래에 대한 생각을 하면서 했고 부총리 그만두고는 2년 반 동안 전국을 다니면서 국민들 만나면서 대한민국의 진짜 문제가 뭐냐, 이 문제를 풀 대안은 무엇이냐, 그다음에 이 문제를 풀 방법은 무엇이냐 하는 세 가지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다가 몇 달 전에 이제 책도 냈고요. 그래서 그런 국정 운영 능력, 비전, 또 국민과의 어떤 소통 능력, 언행과 이 말에서 나왔던 사람의 어떤 품성 이런 측면에서 확실한 차별화가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안 후보는 지금 정치하신 지 아마 11년쯤 되셨을 겁니다. 그리고 초기에 이제 안철수 현상이라고 하는 현상 때문에 상당히 이제 우리 정치에 이제 파란을 일으키셨죠. 그 후에 11년 동안 저는 새로운 정치 모습을 보여줬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정치판을 바꾸고 정치 색을 교체하려고 하는 큰 틀과 비전보다는 본인이 뭐가 되려고 하는 생각 또는 기존의 양당 구조를 비판하면서도 결국은 그 양당 행태를 따라가는 그런 것들이 많은 실망을 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반면에 이제 정치 스타트업 창업한 지 5개월밖에 안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지도가 낮은 게 사실이죠. 아마 알려만 지면은 저는 지지도가 금방 뭐 2배, 3배 그 이상 뛸 거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국민에게 알리는 거 하는 것이 저의 이제 당면한 목표고요. 일단은 대선 후보들 간의 TV 토론에 나가는 걸 목표로 해서 제가 갖고 있는 비전과 정책 콘텐츠를 제시를 하고 또 제가 지금 창당한 새로운 물결 지금 계속 광역 시도당을 지금 창당하고 있는데 그 같은 세력화를 통해서 더하게 발판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에 있어서는 산업 구조를 바꿔야 되고 경제 패러다임을 변화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이 산업 구조 개편은 시장과 민간이 주도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그 플랫폼이나 이런 걸 통해서 사회적 화합과 타협을 이뤄낼지 생각을 해봐야 될 때가 됐고, 특히 이제 정치 쪽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깊은 고려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치, 경제, 교육, 사회 모든 면에서 엄청난 틀과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우리 R&D 예산이 한 30조 정도 됩니다. 민간까지 합치면 우리가 세계에서 몇 손가락 안에 꼽히는 R&D 투자국입니다.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이렇게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데, 보면은 우리는 늘 제대로 된 성과를 못 내는 편에 속했어요. 첫째로는 결국은 미래를 보는 눈인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혜령 선생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인류 역사는 타다의 역사라고 그랬어요. 말을 탔다가, 그 다음에 배를 탔다가, 자동차 비행기를 탔다가, 그리고 최근 로켓 타는데, 앞으로 이제 메타버스를 탄다 그래요. 아마 버스란 말에서 이제 우리가 모르는 이제 가상의 세계까지 있다는 얘기거든요. 제가 이제 이 말씀 드린 이유는 우리의 앞으로의 먹거리가 어디에 있는지에 대한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R&D 투자는 정부와 민간 간의 역할 분담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정부에서 하는 R&D는 민간이 할 수 없는 영역, 대규모 투자가 들어가는 것, 앞으로 미래 먹거리를 봐서 정부가 선제적으로 해야 될 것, 그런 것에는 정부가 과감한 투자를 해야 되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아주 규모는 크게 투자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민간 R&D는 정부가 유인을 하는 정책을 통해서 많이 들어가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R&D에 대한 투자로서의 활성화를 하기 위한 여러 가지 대책을 만들어야겠다 생각을 하고, 제조업은 초격차를 유지하기 위한 구조 개편과 고도화는 계속 해야 될 겁니다. 우리가 제조업을 뭐라고 할까요? 멀리할 수는 없어요. 근간이 돼야 되겠죠. 그렇지만 또 하나의 산업구조 개편은 아까도 잠깐 말씀드린 것 같은데, 서비스나 또는 새로운 4차 산업혁명의 근간이 되는 그런 산업에 대한 것으로의 산업구조 개편도 필요한데, 그것은 민간 주도로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플랫폼 경제나 AI, 빅데이터, 블록체인까지 얘기를 했고, 심지어는 농업 쪽에서도 4차 혁명이, 농업도 4차 혁명의 중심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것들이 민간과 시장 중심이 이루어지되, 정부의 역할은 그런 속에서 민간이 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한 생태계를 만들어주는 것, 개별 기업이나 특정 산업에 대한 지원이라기보다는 생태계를 만들어주는 것들, 수요를 진작시켜주고 인력을 키워주고 R&D를 간접적으로 지원할 수 있고 하는 그런 식에서 정부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의 이 제왕적 대통령제를 분권형 대통령제로 바꾸자는 개헌을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어떤 후보도 주장하지 않는 개헌의 방법까지 구체적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지금 5년 단임 대통령제에서는 짧은 임기 내에 성과를 내기 위해서 청와대 주축으로 모든 일을 하려고 하고, 권력은 집중이 되고 재정은 많이 써야 되고, 그렇게 해서 성과를 내고 다음 선거 이겨야 됩니다. 매 정부마다 똑같았어요. 이게 결국 제도적인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분권형 대통령제로의 개헌, 그리고 청와대 정부를 바꿔야 되겠다. 내각 중심으로 정부가 돌아가게 하고, 청와대는 많이 이렇게 슬림화해야 될 것 같습니다. 행정부도 제가 1호 공약으로 공직사회 개편을 주장을 했습니다. 공무원사 철밥통 깨고 싶습니다. 그리고 끼리끼리 문화 깨고 싶습니다. 보다 다양한 사람들이 구성원이 돼서 일하는 동기부여가 제대로 만들어지게 하고 싶어요. 주제 개혁을 하고, 또 새로운 도전과 시도를 하는 공무원, 그리고 순환보직이 아니라 자기 전문성을 살릴 수 있는 공무원 사회가 만들어지도록 일하는 분위기를 바꾸고 싶고, 필요하면 일부 부처 개편도 좀 하고 싶습니다.